제가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요, 저는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과거에 이런 북한과 미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보적인 라인을 가동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행정부 내에 미국 군부와 또 그 군부의 현재 리더격인 매티스 장관과 또 사성장군 출신으로 지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켈리 비서실장, 이 두 사람과 트럼프 사이에는 모종의 좀 심각한 트러블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계급이 깡패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군방 장관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폼페이오를 동원해가지고 미국 국방부에도 모르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많은 일들을 미국 국방부는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한번 큰 코 다치는 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전술로 가던 지난 2월 말까지의 과정을 보면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 즉 김여정과 김영남을 다루는 태도, 이런 부분을 보면 매우 원칙적이었고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냉소적이며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 지금 이 북한에 갔다 온 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한 이후에 트럼프는 입장이 좀 확 달라졌어요.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제재와 압박, 그리고 경제 차단과 해상 봉쇄를 통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붕괴 직전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자는 그런 미국 군부, 특히 북한이 그 과정에서 다시 도발을 하면 그때는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다지는 미국 군부. 사실 미국 군부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나게 되면 자신의 부하들이 수천, 수백들이 죽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 가속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 군부 지도층은 전쟁을 꺼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티스나 맥마스터 등이 북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피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전쟁은 피할 수 있을 만큼은 피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쪼아서 뭔가를 꽉 눌러서 항복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시범적으로 블러디 노즈라고 이렇게 코피를 흘리게 하거나 뭐 그래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북한하고 딜을 하든지 해야지. 나는 지금 내 정치 일정이 급한데 쟤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그냥 여유만만하게 시간을 끌면서 가겠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미국 군부의 장기 지연적인 어떤 북한 압박 작전과 트럼프의 성급함이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북한은 트럼프가 핵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디테일에도 약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김정은이 생각을 할 때는 트럼프가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다. 11월 중간 선거의 때까지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을 좀 피해버리면 자,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질 가능성도 좀 더 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때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탄핵 등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다. 이걸
트럼프가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전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과의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트럼프의 속도전 부분을 우리가 아주 좀 악용을 하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빨리 속도전을 벌여야 되지요. 다른 한쪽으로 뮬러 특검이 뭐 러시아 스캔들이니 그 외에 무슨 트럼프 개인의 스캔들이니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점점 골치 아프게끔 굴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진압을 하고 불로 불을 꺼버리려면 산불 끄듯이요. 그 뭐냐? 큰 불을 질러야 되는데 가장 큰 불이 북한하고의 빅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11월 선거 전에 뭘 어떻게 해보려 하고 트럼프도 지금 자기 옆에 자꾸 잔불이 번져가고 있는데 그걸 빨리 좀 끌려고 하고 물론 트럼프 지지율이 45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지지율이죠. 자,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은 공화당 내부에서 지지자들 층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 개인의 어떤 이 스캔들이나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확고한 지지층의 지지율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지지층을 벗어나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자, 어쨌거나 이 트럼프 옆에 번지고 있는 이 각종 조사, 특검, 스캔들 등이 트럼프의 이 심적인 한 구석을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 좀 비정상적으로 서두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북한과의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거라는 자기 예언을 갖다가 스스로 하고 있는 측면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정상적이라면 국방, 국무장관 또 더 나아가서 각종 정보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을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가 4월달 하자 했을 때 만약에 한국에서 반대하지 않고 4월달 해라 했다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도대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또 5월달 회담을 한다라는 부분에도 애초에는 5월달 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6월달로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이제서 막판에 CVID가 아닌 PVID니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미국 측이 북한에 생화학 무기도 영구 폐기해야 된다라는 볼턴 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일본의 안보국장하고의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서 PVID까지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을 미국이 폭격한 이후에 북이 가진 화학무기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에는 약 5,000톤 가량의 화학무기가 30몇 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곧 발표한다 했다가 다음 날도 곧 발표한다고 지난 주말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상을 위해서 막판 협상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저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미국이 제대로 북한에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국내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핵을 해체할 시간표를 뽑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완전한 핵 폐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는가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북 정상회담에
성공 여부가요. 그는 한국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1년, 회담 일자로부터 1년 안에 북한이 핵을 비핵화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 회담은 곧 깨어질 거기 때문에 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2020년 말로 비핵화 날짜를 명기한다면 그것은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기고 대통령 후보 돼 보자고 실제로 시간을 2년 반이나 장기적으로 늘려줬고 그 사이에 북한은 얻어낼 거는 다 얻어내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다 얻어내고 그 다음에 제재 압박 완화 등을 얻어내고 경제 지원도 얻어내면서 한마디로 일정한 시점에 비핵화가 아닌 그야말로 또 다른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장난을 칠 거라고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되는 거고 사찰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 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지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협상이 깨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 2020년 말이면 깨지는 날짜를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장기 연기해 난 겁니다. 이혼을 하려면 1년 안에 이혼한다 이게 답이지요. 그런데 이혼한다는 사람이 2년 반 뒤에 이혼한다 하면 이거는 이혼이 아니라 한마디로 서로가 짜고 쏘가지고 쏟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건 대중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을 속이는 거고 세계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시간을 당기고 늘리는 부분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보상 수위가 이걸 결정할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핵 개발해서 사고 친 놈한테 보상을 뭘로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보상이라는 게요. 그래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면 빨리 비핵화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좀 적게 해주면 뒤로 비핵화를 하겠다. 자, 그런 보상이 맞냐 적냐 사이지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자,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는 것은 개나 소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비핵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중국이 망해가지고 북한이 고립무원이 되었을 때 진짜로 비핵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짧게 잡으면 적어도 이 위기만 넘기고 판을 깨자라는 거고 시간을 2년 반이라고 이렇게 길게 잡으면 속이는 기간을 오래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면 어차피 비핵화는 거짓말인데 전문가들은 해체에 2년이 걸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문가를 빙자한 이 꼼수에 속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냐? 이래 물으면 북한의 비핵화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정치적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기술적 부분으로 2년 안에 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거짓말이 전문가를 입을 빌어서 거짓말이 행해집니다. 오늘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숱하게 TV에 끼어 나와가지고 전문가의 견해인양하면서 북의 비핵화에 대한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 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는 사기를 가지고 사기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 도움을 주는 정신이 나간 영혼이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의 정의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군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당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도 다 하지 않고 중간에 틸러슨 바꿔버리고 그리고 맥마스터도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당신 말 잘 듣는 폼페이오나
볼턴도 지금 트럼프 말을 현재까지는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이런값 이렇게 못하면서 트럼프한테 숙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꾸 말로만 PVID니 이렇게 미국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양심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도 않고 사찰 검증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이제는 정권을 놓쳤으니까 다 이럴 것도 없다고 실토하는 갈루치의 말이 정답인 거죠. 근데 정권 잡은 사람들은 이걸 뻥을 칩니다. 가능하듯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군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포위 작전을 선호했지요. 그러면서 가끔씩 군사적 압력을 강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포위해 가다 보면 아마 북한이 손을 드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가 어느 날 한국이 밀어넣은 특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접촉하면서 모종의 접촉을 한 뒤에 곧바로 빛의 속도로 국무장관 그리고 NSC 보좌관을 바꿔채고 북한과 대화를 진행을 하다 보니 미국의 지금 국방부의 수뇌부들도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와서 수십 년 정치를 해온 사람이 들었었을 때는 미국 국방부나 CIA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나 트럼프 같이 오바마도 상원의원 게 다지 않습니까?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버린 사람. 특히 오바마는 흑인이라는 약점이 있었고 트럼프는 흑인이 아니지만은 미국의 공화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 매우 이단이고 미국 공화당의 클래식한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버린 공화당의 정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CIA는 수장만 바꾸면 되니까 자기 사람으로 폼페이오를 보내서 장악하고 있고 또 CIA 국장을 한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보내고 CIA 후임은 폼페이오의 충성을 바치는 여자를 앉혀놨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군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한 게 아니라 이 사성장군 출신 매티스를 임명을 했고 또 이 국토안보부 장관에도 켈리를 했다가 백악관이 아내가 매우 흔들리니까 백악관의 비서실장으로 데려와 앉혀놓고 NSC에도 맥마스터를 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의논해서 장기 지연 강한 압박 작전을 펴왔는데 최근에 한국이 북한과 더불어서 이렇게 내밀은 미끼를 트럼프가 물게 되면서 군부의 이 3인방 강성 장기 압박 국면의 플랜에 대해서 트럼프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 사람들이 2년, 3년 내 임기 뒤까지 북한을 압박한다라는 걸 짜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나 또 내 입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하면 내가 이거 도발할 때마다 한판 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북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 내가 우선은 내 코가 석잔데 내 코 석잔 것부터 좀 해결하고 보자라고 하면서 미국 국방부의 제재 압박에 의한 장기 포위 전략을 트럼프가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는 지금 북한과 트럼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하고 차단이 돼 있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백악관에서 이야기한 게 밖으로 나가면 곤란하니까 미국 군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볼턴 같은 사람을 넣은 겁니다. 그럼 볼턴은 폼페이오만큼 미국 국방부에서는 잘 다가가지지 않는 인물이죠. 볼턴은 국무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또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군과 연관성이 없는 이런 보수주의자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볼턴은 군의 북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 군과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백악관에 이 내용이 흘러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국무부하고 CIA는 사실상 폼페이오가 장악을 해서 이렇게 다독거린 거죠. 자, 그렇다면 졸지에 미국 군부와 국방부는 지금 엿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군부와 국방부는 트럼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딱 watch and see를 하면서 트럼프가 북한과 맺은 협정에서 문제가 등장할 때 이제 그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 부분이 그냥 거센 거부와 비판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 실제로 매티스 장관이 일정한 시점에서 이런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켈리 비서실장도 동시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항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공화당 내부에 자중질환이 전개되면서 미국이 이런 북한과의 업적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은커녕 트럼프의 업적이 순식간에 재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카트가 78년 9년에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려다가 당시 싱글러버 소장 등 많은 미국 군부에서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 의회도 반대를 했고 언론도 반대를 하면서 인권 외교를 표방하던 카트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가고 있는 길이요. 그런 길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